휴림로봇 주주 여러분, 그리고 로봇 산업의 미래에 베팅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향상 파트너 오선생입니다. 시장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무려 6.87% 폭등하면서 5,872까지 치솟았었죠.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중재안으로 2주간의 휴전을 전격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환시장, 유가, 증시가 한꺼번에 반응했어요.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로 폭발적인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기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째, 이란이 휴전 합의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계속 시도하면서 하루 통과 선박수를 제한하려 들고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언제든 전투 복귀 준비가 돼 있다며 군사적 긴장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어요. 어제 단 하루 만에 7% 가까이 오른 지수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제 폭등이 너무 빠르게 나왔었습니다. 시장이 지금 잠깐 숨고르게 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휴림로봇은 어제 어땠냐면요. 11.35% 급등하면서 11,580원에 마감했어요. 금일 종가는 5% 떨어진 11,000원에 마감했지만 로봇테마가 시장에서 다시 불붙으면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로봇 대형주들도 같이 껑충 뛰었어요. 차트 보시면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이 있었습니다. 중동 긴장 여파가 로봇테마 전체를 짓눌렀던 구간입니다. 근데 그 구간을 버티고 어제 하루 만에 전부 회복했어요. 오늘은 시장 전체가 숨고르기 하는 흐름이라 눌릴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주주님들, 이런 날이 휴림로봇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2주 휴전 합의 자체는 사실이고 시장이 숨고르기 하는 이 구간에도 휴림로봇 안에서는 조용히 큰일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눌림은 약세가 아닙니다. 대기업 전환사채라는 뇌관이 터지기 직전에 압축 구간이에요. 오늘은 왜 지금 이 주가를 우리가 당당하게 들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전환사채 공시가 나오는 그날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영상 후반엔 제일 중요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 스킵 없이 시청 바랍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하단에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휴림로봇 상승을 바라는 의미로 휴림 화이팅 또는 오선생 화이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엔 구독자님들을 위한 작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주주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본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다르게 시작할게요. 차트 얘기, 실적 얘기 전에 먼저 한 사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사람이 지금 휴림로봇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지금 이 주가를 왜 봐야 하는지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신두열이라는 분이 사회이사로 선임됐어요. 임기는 3년이고요. 주주님들, 사회이사라고 하면 그냥 이름만 올려두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분이냐면 M&A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출신이에요. 회사 이름 자체가 M&A 인베스트먼트예요. 한마디로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죠.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기업이 잘 나가고 있으면 굳이 M&A 전문가를 이사회 안에 심어둘 이유가 없어요. 회사가 뭔가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런 사람을 딱 앉혀두는 거거든요. 이사회 안에서 대기업과 협상 창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보 유출은 최소화하면서 딜을 물밑에서 이끌어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3월에 경영진이 보여준 행동들을 같이 보실게요. 첫째, 비핵심 자산을 정리했어요. 파라텍 지분과 전환사채를 약 150억 원에 팔았습니다. 필요 없는 짐을 덜어낸 거예요. 둘째, 핵심 자산은 오히려 더 강하게 쥐었습니다. AI 열화상 센서 기업인 엣지 파운드리 지분을 추가 취득해서 지배력을 높였어요. 셋째, 버미라 기사를 영입했어요. LG 산전 출신 기술 전문가인데요. 기술 스토리를 완성시킨 거라 볼 수 있죠. 넷째, 신두열 사회이사를 앉혔습니다. 딜메이커를 이사회 안에 배치한 거예요. 주주님들, 이게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팔 것은 팔고 살릴 것은 살리고 기술 전문가로 회사 가치를 높이고 딜 전문가를 앉혀서 협상 준비까지 마친 겁니다. 이건 기업을 가장 비싸게 매각하기 전에 하는 전형적인 준비 작업이에요. 주주님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게 있습니다. 4월 7일에 불안한 공시가 하나 나왔거든요. 사실상 지배주주인 휴림홀딩스가 대량의 주식을 장내 매도했어요. 지분율이 5.2%에서 0.92%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거 보시고 많이 불안하셨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표면만 보면 불안한 게 맞아요. 주인이 주식을 팔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방금 말씀드린 큰 그림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주주님들 집을 팔 때 어떻게 하시나요? 팔기 전에 먼저 짐 정리하고 도배도 새로 하고 깔끔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경영진이 하는 게 딱 그겁니다. 고점 근처에서 현금을 먼저 확보해 두는 거예요.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실탄을 쌓아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0.92%, 109만 주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게 버리는 카드처럼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 지분이 있어야 이사회 장악이 유지가 되고
12 발행 결정권이 살아있어요. 대기업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최대 주주이고 12를 발행해줄 수 있다. 협상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대기업 12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면 이 103만 주를 그때 팔아서 추가로 200억 원 가까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팔고 나간 게 아니라 비싸게 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냐고요?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하나시스템이에요. 이미 휴림로봇 계열사인 엣지파운드리에 2대 주주로 들어와 있어요. 이미 내부를 들여다본 상태라는 겁니다. 방산용 AI 센서, 자율주행 로봇, 물류자동화, 이 모든 게 하나시스템이 지금 필요한 것들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SKT도 거론됩니다. AI 로봇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거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범일화 기사의 LG, 산전 출신 네트워크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시비가 발행된다는 공시가 나오는 순간 주가는 30에서 최대 100% 급등 시나리오가 열려 있어요. 단 이건 공개정보 기반 분석 시나리오예요. 확정된 사실이 아니니까 이 점은 감안하고 보셔야 해요. 주주님들 냉정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2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이 종목은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종목 하나만 들고 뉴스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주식은 분산 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 안에서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12 이벤트를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을 함께 보셔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방향성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카톡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적도 보겠습니다. 2025년 매출은 1683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 26% 늘었고요. 근데 영업 손실이 173억 원입니다. 적자죠. 이거 보시면 답답하시죠? 매출은 늘었는데 왜 적자냐고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판관비가 많이 늘었어요. 회사가 사람을 채우고 조직을 키우는데 돈을 쓴 거예요. 다른 하나는 EQ셀, 휴림 인베스트먼트 같은 자회사들 매출이 연결 기준으로 들어오면서 구조가 복잡해진 겁니다. 근데 주주님들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종목에서 실적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로봇 회사가 사업 전환 시기에 판관비를 쏟아붓는 건 당연한 구간입니다. 지금 이 종목을 움직이는 건 실적이 아니라 대기업 CB 발행이라는 이벤트예요. CB 공시 하나가 주가를 30에서 100% 움직이는 구조거든요. 실적은 그 다음 문제예요.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적자 구조가 계속된다면 장기 보유에는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이 종목은 CB 이벤트를 보고 신중하고 냉철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잠깐 시야를 넓혀볼게요. 주주님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 실감하고 계시죠? 공장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하고 물류창고에서 짐을 나르는 것도 로봇이 하고 화재가 나면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게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들어갑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전세계 로봇 시장이 2030년까지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로봇에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서 K-휴머노이드 연합이라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휴림 로봇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로봇팔이 달리고 자율로 움직이고 창고에서 짐을 나르고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 이걸 실제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테스트까지 마친 회사입니다. 주주님들, 이런 시대에 대기업이 로봇 기술을 가진 회사를 그냥 놔둘까요? 한화, SK, LG, 현대차, 이 회사들이 지금 로봇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 뉴스에서 매일 나오잖아요. 그 대기업들이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회사들입니다. 주주님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하냐면요. 딱 세 가지예요. 공시에서 5% 이상 대량 보유 보고가 뜨는지, CB 발행 이사회 결의 공시가 나오는지, 그리고 신두열 사회이사의 대활동이 포착되는지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CB 발행 공시가 났을 때 인수자 이름입니다. 하나시스템, SKT, LG전자 이런 이름이 나오면 그게 모든 답입니다. 그 이름 하나가 이 종목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핵심 3개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두열 M&A 전문 사회이사 영입은 대기업 CB 딜을 준비 중이라는 신호예요. 둘째, 지배주주 지분 매도는 포기가 아니라 비싸게 팔기 위한 정리 작업입니다. 0.92% 잔여 지분은 협상 레버리지예요. 셋째, CB 발행 공시에 인수자 이름 하나가 이 종목의 모든 답입니다. 공시를 모니터링 하세요. 그 이름이 대형주면 50에서 100% 급등 시나리오가 열립니다. 제가 보는 손절 기준은 8,500원입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해요. 반대로 CB 공시가 나오는 순간 1차 목표가는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이고 대기업 이름이 붙으면 2만원 이상도 열려있어요. 주주님들, 씨앗을 심어놓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지금은 준비가 끝난 땅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구간이에요. 그 비 소식이 공시에서 올 겁니다. 4월과 5월 오 선생이 가장 먼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휴림 로봇의 거대한 흐름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 저에게 연락 주신 주주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 선생, 휴림이 좋은 건 이제 알겠는데 공시가 나오면 정확히 얼마에 팔아야 해?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야? 아니면 공시 나오고 들어가야 해? 하고 밤낮 없이 물어보십니다. 공시가 나오는 순간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실 제가 영상에서 모든 분의 사정을 다 맞춰드릴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번호 보이시죠? 010-7636-7846으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저 오선생과 저희 팀 직원들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문자 하나하나 정성껏 확인해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는 실시간 대응 전략을 문자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영상당 30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을 좀 덜 자더라도 우리 믿고 따라와 주시는 주주님들 계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기꺼이 발로 뛰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뒤에 선물 영상 시청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꾼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 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